아무래도 저희가 준비한 이 3위 이것도 최대 관심거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통화 조율 중입니다. 이게 사실 통상 미국을 시작으로 일본, 중국, 호주, 러시아 주요 주변국 정상들과 통화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일정이 지연되면 연쇄적으로 미룰 수밖에 없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트럼프 대통령을 가리켜서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과의 통상 문제죠. 예.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은 사람이 만든 거고 문제는 사람이 만든 거고 사람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만만한 분이 아니어서. 저도 만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국민 모두를 위한 거니까 저는 필요하면 가랑이 밑이라도 그걸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중요합니까? Does the White House have a reaction to the results of the election in South Korea? Yes, we do. In fact, let me find it here for you. Should be somewhere in here. Thank you. We do not, but I will get you one, Jeff. 일단 장유 변호사님, 네. 과거 정부를 한번 쭉 봤어요. 아직 조율 중이고 외교부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데 좀 통상 한 20분 정도 윤석열 전 대통령도 당선 당일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당선 당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통화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조율 중인데 이게 조금 늦어지는 건지 아닌지 이게 좀 더 궁금하거든요. 네, 아마 조율 중에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통화 시점도 중요하지만 통화 시점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준비된 채로,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의 그 공백 기간 동안 대단히 많은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점, 물론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언론에서도 오늘 할 거다, 내일 할 거다 그 시점을 타진하고 있긴 합니다만 예. 어떤 메시지로 대한민국의 입장이 어떠한지,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한국의 경제적인 신뢰를 취하는,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마가의 그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어떤 스탠스를 정할지 그 입장이 훨씬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그런 입장이 정해지고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런 취임 이후의 통화는 너무나 당연히 예정된 수순이기 때문에 예. 그 시점과 관련해서 곧 이뤄질 전망입니다. 그럼요. 조율 중이고 지금 워싱턴 DC가 대략 아침 6, 7시 정도 됐었기 때문에 시차가 된다면 만약에 미국 동부 시간에 이제 워싱턴 DC 아침 오전이면 또 오늘 밤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한미 정상 간의 통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중요하냐? 물론 통상적인 당선 축하 인사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다음 화면을 볼게요. 사실 어제 강지연 변호사님, 네. 미국 백악관이 이례적으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미국이 중국의 개입에 대해서 이례적인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내용, 그래서 좀 더 주목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대한민국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 이런 것들을 발언이 나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의 셰셰 발언이라든지 친중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우려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드러난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대선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 듯한 발언이 나오고 중국 측에서는 어느 국가에도 내정 간섭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라는 또 입장이 나오고 있어요. 예. 이게 외교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과정에 있어서 탄핵이 첫 번째 안이 있었어요. 그때 외교 문제에 대한, 외교 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탄핵안에 넣었기 때문에 예. 그때 미국에서도 또 이례적으로 이렇게 대한민국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서 외교 정책에 대해서 넣는 것은 예. 동맹국 간의 협력 관계에 대해서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짚기도 했었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대선 토론 과정에 있어서도 다른 후보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당시 후보에게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잘하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예.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가운데 빨리 미국과의 전화 통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조율 중이라고 하니까 잘하고 못하고 너무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 사례를 받고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일단 미국과의 통화 이후에 주요국들과 줄줄이 주요 정상들 통화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많이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실제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선서, 국회 취임 선서 때 주한 미국 대사와 주한 미군 사령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일각의 지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여권에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너무 행사 자체가 간략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미국 대사나 주한미군 장성들이 참여를 못한 것 같습니다. 간소하게 준비되다 보니까 초대가 안 된 것 같고요. 7월 17일인가요? 제헌절에 또 다른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는 미국 대사나 미군 장성들이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할 예정일 것 같고요. 네. 취임식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선서를 단순 비교하자면 가장 비슷한 게 바로 문 전 대통령 국회 취임식이었는데 당시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에 참석을 했다. 근데 이번에는 아니다. 뭐 이걸 두고 설왕설래가 있는데 여권에서는 제헌절 본격적인 그 임명식 때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일단 제헌절이 아마 이제 공식적인 이 취임식 비슷하게 아마 진행이 될 임명식이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 그때는 뭐 주한 외교 사절들이 다 참석을 하는 것으로 초청장을 보낼 것 같은데 예. 저는 사실은 이게 조금 외교부나 이런 데서 조금 이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지 않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6월 4일 날 취임식을 한다는 거는 뭐 다 공지의 사실이었고요. 예. 그렇다면 지난번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사실 그때도 초청은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 브룩스 이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제 혼자 참석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미국은 우리와의 관계가 동맹국가지 않습니까? 동맹국가에 지금 대통령이 취임하는데 참석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꽤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들어봤더니 이게 뭐 자리가 없어서 그랬다고 그래요. 자리가 협소해서. 근데 국회의원들 다 참석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사 주최나 정부 측에서 좀 이 주한미 사절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좀 급히 참석할 수 있는 분들 조금이라도 모양새를 좀 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요. 예. 왜냐하면 국회의원들만 잔뜩 이제 있다 보니까 지금 중요한 외교 사절들 이런 분들이 불참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든 아니든 간에 일단 6월 4일 행사가 잡혀 있으면 예. 외교부가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최소한 이제 우리가 이 주한미 대사 정도는 참석을 시키는 게 동맹 관계에 있는 한미 관계를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해서 꽤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저희 뭐 뉴스탑10에서도 뭐 이제 내일이든 뭐 모레든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어떤 얘기가 있는지 얘기가 들어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